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 3일 계속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시금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급상승을 하고 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강후약이라는 표현도 좀 안 어울리고, 전강도 아니에요. 시작할 때도 그냥 조금 이렇게 좀 플러스로 나오다가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하락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아침에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해서 249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1.2%, 2489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점이었던 2482까지는 안 가고 그 위에서 이제 되돌림을 시작을 했죠. 한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지수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대비지만. 그렇지만 지금 오후 들면서 이렇다 할 모멘텀을 못 찾는 시장은 결국은 이제 2500선 사수하는데 안간힘을 쏟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5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2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5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04.50포인트, 어제보다 0.61% 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8% 이상 빠지면서 출발을 한 후에 또 역시 추가로 밀면서 1.3% 이상 이렇게 밀려서 874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반등 시도를 했지만 워낙 하루 종일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 힘에 밀려서 결국 그냥 하락권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3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3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7.32포인트, 어제보다 0.98%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는 양봉이지만 윗꼬리 달린 양봉이고, 코스닥은 거의 도지에 가까운 음봉이고, 근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양시장은 모두 기술적으로 버팀 라인이 무너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반등이 온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제 하향 추세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어제부터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1338원 30전, 어제보다 3원 70전이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15억을 샀고, 오늘 기관은 다 팔았어요. 기관이 산 시총 상위에서 기관이 산 거는 현대차 14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셀트리온은 525억이나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115억 순매수, 삼성바이오 35억 순매수, 현대차 146억 순매수, 기아 44억 순매수, 셀트리온 417억 순매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살 것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690억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271억 순매도했고, LNF는 442억 순매도했고, 포스코 DX는 275억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39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비엠을 95억 순매수, 포스코 DX를 27억 순매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뭐지? 이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초전도체는 이제 지고,
맥신이 뜨고, 뭐 이제 이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신. 이게 맥신이 뭐냐 하면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맥신이 이제 초전도체 지구, 이제 새롭게 이슈로 또 등장한 거예요. 이게 금속층과 탄소층을 교대로 이렇게 쌓아서 놓은 그 2차원의 나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이 맥신 그 표면의 분자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연구 결과를 그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 6월호에 게재를 했어요. 요새는 이제 뭐 해외 학술지 찾아갖고 이슈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연구진 말에 의하면 이번 성과로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도 흉흉해지면 뭐 이상한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게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나 언제, 얼마만큼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슈버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경동 인베스트, APS, 대경산업, 아모센스 이런 것들이 뭐 이거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맥신 관련주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막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이제 이거 끌고 갈지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공정, 전공정의 그 소재 장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어제에 의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썸네일에 그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시라 그랬는데 한미 반도체도 18% 이상 올렸고 ISC도 2.69% 이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또 일부는 중간에 좀 뭐 다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얘긴즉슨 이런 겁니다. 중국이 중추절, 국경절 맞아서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할 거다. 그래서 뭐 평소에 3배 이상 이렇게 구매력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중추절, 그러니까 추석이죠. 9월 29일서부터 이제 국경절까지 이어지는 10월 6일까지가 황금 연휴 아니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용품, 이거는 뭐 두 가지예요. 정부가 다자녀 정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3자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2자녀로, 2자녀도 다자녀다. 이제 이렇게 완화한다는 얘기하고 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이 소황제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자녀.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국내 그런 제품들을 되게 선호한다 그래요. 유아용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종일 흔들린 시장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애는 쓰는데 반등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거는 뭐 이제 우리 그 백만개비 당원분들은 제가 이제 누누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전 부문에 현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실적 시즌을 끝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려울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 시즌의 딱 중간점에서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 강등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실적 시즌 딱 반 돌았는데 이 피치가 이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적 시즌 뭐 별별 없이 지나가면서 끝나면 이제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걱정을 시작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 조금 하향 추세고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뭐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뭐 연준이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뭐 해결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걱정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인플레이션 수치가 막, 높았다가 급격히 8에서 3%대로 이제 낮아지는 이런 거에 모든 관점을 몰아가면서 시장이 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안에 이런 것들은 다 내재돼 있었죠.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고, 녹록치 않다. 애써 덮었었죠. 덮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표면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표면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뭐냐면 금리 변화예요. 채권금리, 실질금리. 그러니까 연준 금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따지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잘 체크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4.27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네? 채권사지.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떨어졌지만 실질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당연하게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렇지 주식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만도 못한데 그러면 편안하게 10년 만기 국채를 사지 누가 주시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 그래갖고 뭐 일드 갭 뭐 이런 거 제가 쇼트에도 올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럼 막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왜 올려? 막 경기 좋아서 야 경기가 무지 좋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 자금 수요가 많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긴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그동안에 무슨 경기가 무슨 연착륙을 하네, 경착륙을 하네 다 소용없어요. 그냥 연착륙, 경착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무슨 경착륙,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몽둥이로 맞은 거보다 뭐 야구방망이 뭐 회초리로 맞으면 덜 아파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그래서 연착륙, 경착륙 이런 소리는 주식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런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바뀔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금방 바뀌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 우리가 이제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을 좀 갖고 이게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그 흐름을 봐야 주식시장이 이제 좀 살아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밀리다가 또 상승했다가 또 밀리다가 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쉽게 치고 나가지 못할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서 이제 우린 되게 힘들어지죠, 주식 투자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시장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딱 기본적으로 딱 잡으시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이게 길게 갈 수도 있다. 시간 싸움을 한다. 이러면 이제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급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8월 24일 날 그 다음 주에 24일부터 26일까지 이제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적 변화,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structural shift 이 말이 뭐 이제 의견들은 많아요. 그게 뭐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이제 조금 신경 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주택 건설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좋았어요. 근데 그 이제 말씀드렸죠. 왜 좋았냐? 주택 건설이면 새로 새 집 짓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모기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집을 안 판단 말이에요. 그 레이트가 옛날 거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주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집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신규 주택이 그나마 지금까지 이제 좋았었는데 어제 이제 그 DR 홀튼 그 대표적인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 5%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유가 뭐냐? 모기지 30년 고정짜리가 7%가 넘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죠. 이거 7% 넘어서 이거 어떻게 집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축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위축이에요. 그리고 중국 문제. 벽계원인가요? 비구이 위안. 그 다음에 헝다. 이거 뭐 비구이 위안이 헝다보다 4배나 크다며요. 지금 이제 그게 헝다는 오늘 아침에 외신 제가 텔레그램 보여드렸는데 미국에서는 만세 불렀어요. 파상 선언을 했어요. 못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미국에 발행한 채권은 우리는 파상 신청합니다 하고 나가 자빠지고 아직 중국 국내 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막 한참 경기 좋고 막 부동산 경기 난리칠 때 달러 표시 중국 채권 이런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찍어서 돌렸어요. 그게 이제 줄줄이 지금 이제 만기가 도래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이에요.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그 미국 달러 표시 중국 그 부동산 업체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뭐 미국의 개인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늘 그렇지만 부동산 터지면 그 다음에 금융이 터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PF 이러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마음 뭐 단단히 뭐 먹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은 뭐가 이렇게 했다가 그 이슈가 딱 바뀌면 바로 탁 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 그나마 만들어 놓으신 거를 다시 쓸 때 신규 매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이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9월, 10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이건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스쿨이 이번 달 말로 이제 끝나고 이제 스쿨 2, 그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설라이언스랑 제가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돼.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가격을 좀 저는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회사는 또 BEP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쯤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왜냐면 유튜브는 막 그게 안 돼요. 너나 나나 다 보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로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드렸지만 이번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 쓰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 내가 처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헤쳐나갈까는 어제 영상 보세요. 제가 상황 하나, 둘, 셋 해서 전부 정리해 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느긋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매매 원칙은 절대로 안 틀려요. 절대로 안 틀립니다, 여러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술권생에 제가 그 나훈아 씨의 홍시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홍시, 울엄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힘들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막 저는 이제 하산학교 굉장히 힘들고 막 훈련 때 그러면 저희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죠. 늘 이제 좋을 땐 잘 안 나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힘들면 우리가 어머니를 찾게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도 힘들면 여러분 어머니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막 헷갈리고 막 하는데 거기서 계속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세요. 그것만이 여러분한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면 뭐 이거 오늘 이 연주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원칙대로 걸으시면 돼요. 원칙대로 시그널 할 때 사고, 원칙대로 무너지면 팔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뭐 주식시장에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았어요. 다 견뎌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 맞았는데, 주말에 뭐 걱정해야 소용없죠.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또 월요일 날 장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